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2대 당진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당진 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이번 제2대 당진시장에 취임한 김홍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제가 7월 1일 제2대 당진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JIB 시청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느껴온 시민들의 바람과 시장님께서 느끼신 당진 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경제 활성화를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먹고 살기 어렵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또 경기 불황, 또 국내적으로 저성장 기조,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당진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역동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외부에서 당진에 이주민들이 왔습니다. 이주민들은 당진에 오셔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 하고, 또 원주민들은 기업과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당진이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은 더 어렵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요. 또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는 한미 FTA, 한칠레 FTA, 한중 FTA 이런 그 세계 개방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데요.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또 가정경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히 실업자, 청년 실업 문제, 또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의 이런 문제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융복합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이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17만 시민이 행복한 변화, 아주 살고 싶은 당진으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7월 1일 당진시장 취임사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사람 중심의 당진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이 철강 클러스터와 천간과 연관된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지해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들이 입지하고 당진이 발전하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 논리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당진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발전 과정에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사람이 살고 싶은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지금의 발전과 지금의 변화는 기업 논리, 시장 논리, 자본의 논리에서 사람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살고 싶은 곳, 정주 환경을 잘 갖춘 그러한 항만과 해안과 산업과 농업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그런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해서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문제인데요. 그동안 당진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성장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외되는 산업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당진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집중단지입니다.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됐는데요. 물론 철강산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포항제철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14번째 규모의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철강산업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철강산업이 클러스터화 형성이 되는 게 좋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산업이 다각화가 필요하다,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성장통은 특히 환경 문제, 또 이에 따라서 그 발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이런 환경 문제,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과 함께 잘 해소해서 우리 당진이 정말 쾌적한 정주행을 갖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 됐습니다. 네, 지금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이를 지역실장에 맞게 추진할 보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민선 6기의 중요한 핵심 과제도 그 지방자치인데요.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 분권과 조세제도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지방 분권과 조세제도는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인지는 많은 연구와 앞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륜발이 지방자치, 형식적 지방자치.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자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전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 곳도 지방자치 법에서 요구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이번 민선 6기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권한을 줘야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여기에 전제 조건은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위원회에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전제될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가 신뢰를 형성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에 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워서 잘 가꾸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방자치 또 하나의 중요성은 지금 사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개인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들이 있는데 이런 이기주의들을 어떻게 잘 하모니를 이뤄내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의회하고 의회의 뒷받침을 할 수 있고 의회하고 지방자치위원회하고 우리 지방정부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또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당진시는 송전탑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2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철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참 걱정입니다. 우리 당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송전 설탑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요. 현재 524기가 철탑이 있는데 앞으로도 한 200여 기가 더 추가로 이렇게 증설될 거로 예상이 나와서 우리 당진에는 이 철탑 반대 대책 범시민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방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론 전력산업이 국가기관산업이고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지역이 이 발전소가 증설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 또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이 잘 개발되고 발전하려면 이런 혐오시설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전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이 관철되도록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철탑은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하게 저는 이 문제가 철탑이 더 세야 된다면 중앙정부나 국가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한전 측에만 그냥 전가하고 정부는 나서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요. 밀양에서의 그런 사태도 보셨듯이 각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이 철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또 국회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이 문제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 특별히 신평 송악 중심으로의 철탑이 쓰는 문제에 있어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지중화에 따라서 한전 측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과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저는 생존권 문제 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는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이 당진시에 입주하면서 아파트 분양 물량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원주민들은 실질적인 분양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외부 입주민과 원주민들 간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당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나는 일들이라 단 이제 시장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가 대도시와 맞먹는 분양가들인데요. 물론 이것을 질을 높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간접 비용들, 부대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선은 그 집가가 당진이 다른 지역 비해서 비쌉니다. 집가가 비싸다 보니까 초기 단계부터 그런 코스트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요. 또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에서 아파트를 고급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당진 원주민들이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아파트 분양가가 각 아파트 지금 분양되는 것이 얼마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당진 시민들이 느끼기에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간에 대도시에 못지않게 대전이나 뭐 천안 같은 이런 그 도시하고 맞먹는 분양가라고 그래요. 그래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당진 현대제철 사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와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 문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간부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이거에 대한 로드맵 또 특별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요. 장마에 대비해서 우리 상습 침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가 어떤지 또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재발 위험 지역이 어느 곳인지 면밀히 좀 살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이 그런 그 안전에 노출되어 있지 않도록 안전에 그 만전을 기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당진시에서 더 이상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물론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 총체적인 그 안일한 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당진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현대제철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그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안 났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주 문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또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제철 제철소가 포항제철 다음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 당진의 아주 앵커 기업입니다. 당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또 현대제철 중심으로 한 연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당진의 대표적인 기업, 당진의 기업뿐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의 본사가 당진에 입주함으로써 당진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또 현대인들도 자긍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으로써 본사 직원들이 또 중역진들이 다 당진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당진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고 당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당진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제철은 인천에 있는 인천의 광역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현대제철 하나 온다고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당진에 현대제철 본사가 오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이 당진에 오는 데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도록 현대제철에도 요구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당진시가 시승격 후 조직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조직 운영과 인사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이틀 돼서요. 아직 그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종합병원의 전문의사한테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또 건강치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디가 건강한지 알 수 있듯이 저는 당진시에 우선 종합 경영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당진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당진시의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또 당진이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당진이 과연 철강도시로 가야 될지, 복지도시로 가야 될지, 농어촌도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생태도시로 가야 될지, 교육도시로 가야 될지, 이런 목표를 정확히 알으려면 당진의 현재의 주소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지리적 환경, 시대의 정신 이런 걸 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정말 권위 있는 전문가한테,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당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우리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 것인가를 경영진단을 통하고, 경영진단과 함께 조직진단을 할 것입니다. 당진시가 승격되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부서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직자들을 우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인사는 일부 인사 요인이 생겼습니다. 인사 요인은 지금 이제 그저께 취임했는데 오늘부터 좀 살펴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할 텐데요. 저는 인사 원칙이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사청문회는 안 하지만, 그러나 공직자들은 선출직이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간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기준은 도덕성,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변하는데 시민한테 얼마만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그 직에 걸맞는 행정을 할 것인가의 그런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